지난 12일 서귀포 앞바다에서 전복됐던 재성호가 사고 나흘 만에 인양됐습니다. 배 안에 예상보다 많은 기름과 미끼 등이 있어 인양 작업에 이틀이 걸렸는데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내 수색 작업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레인줄에 걸려 물 위에 떠 있는 32톤짜리 갈치잡이 어선 재성호. 소방대원과 작업자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물이 빠지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보지만 1m도 못 가 다시 내려옵니다. 배 안에 있던 물과 기름을 빼내고 수평을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인양 작업은 이틀째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양업체는 배 안에 있던 물과 미끼 등을 토대로 100톤 정도의 무게를 추정해 작업했는데 실제 무게는 150톤에 달해 인양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에 유류라든지 안에 적재물이 너무 많은 관계로 톤수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걸 이제 제거하고 난 뒤에 지금은 다시 이제 인양을 하는. 인양업체는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디는 장비로 교체하고 추가 작업을 벌여 저녁 6시 10분쯤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선체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화 작업을 한 뒤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내 수색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서귀포시 표선 앞바다에서 전복돼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재성호 전복 사고. 선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열려 차고지 증명제 개정안 등을 심사합니다. 국내 정상의 클래식 음악인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도 열리는데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제435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특히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정신질환 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차고지 증명제 개정안도 심사합니다.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하는 차량의 범위를 제각각 규정한 3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 3개를 통합 심사할 계획인데 차고지 증명제 제외 범위를 두고 경론이 예상됩니다. 국내 정상의 클래식 음악인들을 대거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제8회 제주국제실내악 페스티벌이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문예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축제에는 국내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김덕우 교수 등이 참여하고 제주국제실내악 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클래식 음악 설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접수가 오는 21일까지 이뤄집니다.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 서비스 또는 제주도 교육청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시험은 오는 4월 5일 치러집니다. 장애인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글자가 확대된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원서 접수와 방문하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18세 이하 자녀가 포함된 가구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한도에서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육류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전역을 정원도시로 만들기로 하고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정원을 연결해 춘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호수지방 정원이
정원도시 조성의 전초 기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 속의 섬 상중도입니다. 이 상중도를 중심으로 춘천 전역이 정원도시로 조성됩니다. 춘천을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호수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춘천의 크고 작은 정원들을 연결하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어 정원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가면 아까 말씀드린 호수정원 벨트가 완성되고 국가정원뿐만 아니고 도시 전체가 사실은 정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작동되는 정원 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를 위해 상중도 중심의 정원 개발이 시작됩니다. 우선 산림청 사업비 214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상중도 고산부지에 국립정원소재센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원식물을 기르는 온실과 시험포지, 시민들을 위한 관람 공간도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154억 원이 투입되는 호수 지방정원을 이르면 오는 7월 착공합니다. 이곳 상중도에 2027년까지 16만 제곱미터가 넘는 호수 지방정원이 조성됩니다. 호수 지방정원에는 숲과 습지 영역, 시민 참여 정원, 수변 산책로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이 갖춰집니다. 이를 위해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정원 전문단체와도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호수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는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춘천의 어떤 정원의 미래를 갖다 10년쯤 앞당길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춘천시는 2027년 호수지방정원 준공 이후 전국 명소가 된 순천만처럼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쌓여가는 헌 책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모두가 주인이 돼서 원하는 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책방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허연주 기자입니다. 갈색 나무 선반을 촘촘하게 채운 책들이 눈에 띕니다. 일제시대 미국 창고였던 자리에 문을 연 골목의 한 책방. 동네 여느 책방과는 달리 운영 방식이 독특합니다. 누구든지 책방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책방에 있는 책장을 임대하는 방식이고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 책의 다양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있고요. 크고 작은 책장들은 모두 140여 개. 한 칸에 월 1,000원의 대여료를 내고 자신만의 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6만 원 정도로 내가 책방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꾸며놨고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여 3주 만에 100여 명의 점주가 입점했고 현재는 모든 책장이 임대 완료됐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글귀를 새겨놨는데요. 이렇게 점주들의 개성이 담긴 책장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끼지만 안 읽은 책들을 갖다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팔려서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익금은 책방과 나눠 가지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가능합니다. 독특한 동네 책방을 보기 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섹션마다 이 사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여기에 전시된 거다 보니까 이 섹션에서 사람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셨는지가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추리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흥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사연이 어우러져 완성된 모두의 책방. 도심에 비어있던 공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온화했던 날씨도 잠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도 낮습니다. 아침 현재 체감온도 서부 지역은 0.6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고산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게 했고 내일부터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풍속이 초속 20m, 제주 산지는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3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2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어제 아침보다 더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기온이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북부, 서부 지역 7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 10도, 산지 성판악은 1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은 맑겠는데요. 해상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를 제외하고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서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는 모레까지 풍랑특보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주말까지 한파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지역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피해 응답률은 재작년 2.8%로 전국 평균 2.1%보다 0.7%포인트 높았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4%로 가장 높았고 학생별로는 초등학생이 5.6%로 2.1%인 중학생, 0.6%인 고등학생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최근 부산의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진 가운데 제주에서도 5년 동안 39건의 공사장 화재가 났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에서 39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56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용접이나 담배로 인한 부주의가 전체 66.7%로 가장 많았고 방화와 원인 불명이 23%, 전기적 요인이 10.3% 순이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고독사 예방 활동에 투입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선정돼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 업무를 지원할 퇴직 공무원들을 복지 매니저로 선발합니다. 선발된 복지 매니저들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위기 가구 밀집 숙박업소를 방문해 위기 가구를 방문하고 읍면동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돕게 됩니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항만 하역 요금 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항만 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항만 하역 요금 인가 시 도서지역 주민협의체와 이용자 단체가 의견 수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항만 하역 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40대 임신부가 119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9주차 임신부가 119 구급 차량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신부는 구급차 탑승 당시 분만이 임박해 구급대원이 산모의 동의를 얻어 출산을 유도했으며 산모와 아이는 출산 후 병원 이송 결과 모두 건강히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택배가 압류됐다는 전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부터 배송 중인 택배 물품이 경찰에 압류돼 소명 자료를 내야 한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택배회사 사칭 신고가 20여 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001이나 00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면 전화 금융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 앱을 통한 음식 배달 용기를 다회 용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주 제로 제주 기본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에 다회 용기 배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회 용기 대여 사업자와 배달앱 운영자, 용기 회수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 용기 주문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뒤 제주에서 이탈 업체가 속출했듯 다회용기 전환 정책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읍면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 재능 기부를 하는 자원봉사하기 좋은 온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좋은 온도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재능 기부로 이발과 미용, 집수리 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5개 자원봉사단체 60여 명이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와 청소리를 찾아 어르신 90여 명에게 재능 기부를 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